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족과 함께 글을 읽고 또 문제를 풀면서 우리 자녀의 독해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독해력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사실적 이해 능력,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고 이해하는 겁니다. 추론적 이해 능력이 있죠. 짐작하는 거죠. 글을 읽고 글 속에 없는 내용을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비판적 이해도 중요합니다. 글 내용을 보고 사실을 확인하고 타당한지 또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창의적 이해 중요하죠. 새로운 내용을 만드는 겁니다. 이 문제에는 이렇게 사실 또는 추론, 비판, 창의적 이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또 융합적으로 문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읽고 큰 화면에서 나오면 읽고 또 문제가 나오면 잠시 멈췄다가 생각하고 답하고 또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또 자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요. 상당히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글을 많이 읽잖아요. 그죠? 많이 읽지만 실제로 독해력이 신장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함께 가족과 함께 풀어보면 우리 자녀의 독해력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늑대가 왔다. 양떼가 풀밭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어미 양과 아기 양이 풀을 맛있게 뜯고 있었습니다. 풀밭에는 양떼를 지키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심심했습니다. 소년은 장난삼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늑대다! 마을 사람들은 소년이 외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양떼 주위에는 늑대가 없었습니다. 소년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심심해서 장난으로 해보았어요. 며칠 뒤 소년은 다시 소리를 쳤습니다. 늑대다! 늑대가 양을 물어가요! 소년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쏜살처럼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양떼 주변에는 늑대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소년은 장난으로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며칠 뒤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소년은 깜짝 놀라 목이 터져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늑대다! 정말 늑대다! 정말로 늑대가 왔다! 일을 하던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속을 줄 알고 보통 우리가 이 글을 양치기 소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솝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글이 있죠. 출판사마다 아주 다양한 내용으로 이 글을 구성했는데요. 저도 좀 간단하게 1학년 정도의 학생이 풀 수 있도록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2학년도 가능하고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1. 늑대 2. 소년 3. 아기양 4. 어미양 5. 마을 사람들 아주 쉬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을 해야 되겠죠? 2. 다음 내용과 가장 가까운 말은 어느 것입니까? 시간이 넉넉하다, 여유가 있다, 겨를이 있다. 1. 쏜살 2. 정말로 3. 심심해서 4. 장난삼아 5. 한가로이 우리가 독해력 평가를 할 때 글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 문제도 출제하지만 세부적인 내용, 섬세한 내용 파악을 위한 질문도 출제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 낱말을 확인하고 그래서 낱말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필요한데 실제로 이 낱말의 뜻을 모르더라도 글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고 또 글의 앞뒤 내용을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만일에 여러분께서 보기에 있는 낱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국립국어 누리집 표준국어 대사전에 들어가서 낱말 한번 찾아보세요. 또 이제 찾는 방법도 알려줄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3. 이 이야기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1. 소년은 양떼들을 지키는 일을 맡고 있었다. 2. 소년은 심심해서 장난으로 늑대가 왔다고 소리쳤다. 3. 마을 사람들은 소년이 처음 외쳤을 때 모두 달려갔다. 4. 마을 사람들은 소년이 세 번째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5. 소년이 늑대가 왔다고 외쳤을 때 마을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었다. 음성을 여러분 음소거를 하고 화면만 보고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할 때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수능에도 많이 나옵니다. 수능 국어시험에 이런 문제 유형이 많죠. 4.
이 이야기에 어울리는 말은 어느 것입니까? 1. 그림의 떡. 2.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 3. 바늘 구멍으로 하늘 보기. 4.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5. 거짓말이 외삼촌보다 낫다. 속담 외에 관용구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말 이외에도 아마 여러 가지 또 말을 우리가 보기로 제시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녀들도 보기에 있는 내용들을 읽고 그 의미를 추론해야 돼요. 짐작해야 됩니다. 사고력이 요구되는 거죠. 독해력의 깊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5. 마을 사람들이 소년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도 달려오지 않은 까닭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써봅시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의 그야말로 독해력이 요구되는 거죠. 사고력도 요구되고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어머니, 아버지, 또 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면 더 좋고요. 우리 자녀들의 의견, 생각하는 그 힘을 길러주시길 바랍니다. 6번, 양을 잃은 소년은 마을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소년이 마을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지 한 문장으로 써봅시다. 그렇죠. 창의적인 독해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을 말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글로 표현하는 거죠. 한 문장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5번, 6번 같은 문제는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해결하면 우리 자녀들의 독해력 향상도 될 것이고 또 독해력 점검도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